자, 이번 시간에는 고등수학하 원의 방정식 기본 문제 7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문제 7번에는 자취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 자취라는 말이 나올 때 우리는 원의 방정식의 정의를 가지고 그 식을 유도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이라는 것은 좌표평면상의 한 점을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럼 이 점에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여기서부터 거리가 1이다. 거리가 1인 점을 이렇게 잡았죠. 그러면 옆에서도 이 거리가 1인 점이 있겠죠. 이렇게. 거리가 1인 점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잡아 나간단 말이야. 이렇게 잡아서 나가고 이 사이사이에서 계속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잡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원의 형태가 나온다. 그래서 원이라 함은 한 점에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다. 그래서 이 주어진 점은 우리가 중심, 센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거리 있잖아. 이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자취로 좀 우리가 다시 한번 가보면 자취에서는 이 수많은 점들의 집합이죠. 수많은 점들의 집합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 동점 P가 쭉 움직인 걸로 해석을 한다라고 했죠. 동점 P가 움직였을 때 그 움직이면 쭉 지나간 길이 남을 거 아니야. 그 길이 자취라는 거죠. 그 길이 자취고 P가 움직이니까 P점의 XY 좌표가 바뀌겠죠. 그래서 XY 좌표를 X, Y라고 놓으면 이 X와 Y의 관계식이 자취의 방정식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걸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자, 원은 한 점에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다. 그래서 한 점을 잡고 거리가 일정한 점들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무수히 많다라는 얘기죠. 무수히 많아서 이것을 연결해 보니까 원의 형태가 나왔다는 얘기가 되겠고 이 수많은 점들이 있잖아. 이 수많은 점들을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동점이 움직여간 흔적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동점이 쭉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거리가 일정한 걸 따라서. 그럼 이 흔적, 이것을 우리가 자취라고 얘기를 하고 이 동점이면 이 XY 좌표를 X, Y라고 놨을 때 이 X와 Y의 관계식이 자취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자취의 방정식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원의 방정식이 된다. 그럼 이제 그것도 한번 유도를 해보자고. 자, 이 중심을 센터의 약자 C라고 많이 씁니다. 자, A, B라고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어진 원의 정의에 있는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식을 쓸 거야. C하고 P, X, Y를 가지고 이제 식을 쓸 건데, 자, 이게 어떤 거냐면 거리가 일정하다 그랬죠. 거리, 두 점 사이 거리 항상 일정하단 말이야. 그럼 먼저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겠습니다. 두 점 사이 거리는 루트 하신 다음에 X 좌표 차이 제곱, X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Y 좌표 차이 제곱, Y 빼기 B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 거리가 항상 일정해. 상수야. 그런데 이 상수를 보통 우리는 R이라고 씁니다. R은 이제 반지름이 되겠죠. R은 반지름이다. 그런 다음에 양변을 제곱을 하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원의 방정식이 되겠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한번 유도를 해봤고요. 유도를 너 왜 나왔니? 너 자꾸 나오지 마라. 자,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문제 7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은 두 점 AB에서의 거리가 2대1이 되도록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점 P의 자취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점 P의 자취. 점 P의 자취는 P를 X, Y라고 놓고 그 X, Y의 방정식, 관계식이 자취의 방정식이 되는데 그 자취의 방식 구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이런 거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항상 수업에서 강조를 하잖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근데 AB에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X축, 자, Y축해서 표현을 해보면 자, A가 원점이죠.
0,0이 되겠고 B가 3,0입니다. B점이 3,0이다. 그러면 점 P가 있는데 A, B 사이 거리의 B가 2대 1이야. 그럼 P를 한 이쯤 이렇게 잡으면 되나요? 그러면 요 거리와 요 거리의 B가 2대 1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2대 1인 점이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잡을 수도 있고 이쯤에서 잡을 수도 있고 이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동점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 x, y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거리의 B가 2대 1이니까 선분 PA와 선분 PB의 길이의 B는 2대 1이다. 오늘 왠지 먼저 깔끔하지 못하다. 근데 뭐 그냥 가겠습니다. 이걸 뭐 일반 다른 하는 것처럼 반복해서 계속 두 번, 세 번 녹음을 할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뭐 수업도 계속 준비를 해야 되고 계속 찍잖아, 그쵸? 계속 찍고 고동작 상하만 찍고 있습니다. 수원이나 수트 이런 거는 사실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찍어서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상하만 찍고 있고 다른 수원 수트나 고3 수업은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한 번에서 끝납니다. 한 번에서. 그렇기 때문에 좀 깔끔하지 못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나도 뭐 콘티 짜고 연습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럴 만한 시간이 안 되니까. 자, 그럼 PA 거리공 PA 뭐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요렇게 일단 풀겠습니다. 이렇게 곱하면 자, PA는 2배의 PB가 되겠고요. 자, PA는 P와 A점 사이 거리죠. 그럼 거리 공식을 써서 식으로 표현을 하면 루트 x좌표 차이 제곱 x 빼기 0의 제곱 x제곱 플러스 y좌표 차이 제곱 y 빼기 0의 제곱 y제곱은 2배의 PB입니다. 자, PB는 두 점 사이 거리 x좌표 차이 제곱 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y좌표 차이 제곱은 y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계산하면 되겠죠. 먼저 양변 제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고 우변은 4죠. 4배의 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4배의 y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변을 중심으로 정리를 할게요. 자, 4x제곱, x제곱 넘어오니까 3x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4y제곱, y제곱 넘어오니까 플러스 3y제곱입니다. 자, 그 다음에 1창은 여기서 마이너스 6x에다가 4를 곱하면 마이너스 24x 나오겠지. 그리고 상수항은 4, 9, 36 이렇게 되고 자, 이것을 다시 3으로 나눌 수 있지. 3으로 나누면 빼기 8x 더하기 12는 0이 됩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럼 x 빼기 4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4다.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체 방정식이다. 자, 물론 이제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쓰시든 이렇게 쓰시든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쓰면은 이게 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중심이 4,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다. 그럼 2와 6을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원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까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7번에 1번은 우리가 전표 자체 방식을 구해봤고요. 자, 2번은 각 PAB의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각 PAB의 최대값을 구하는 건데 이것도 다시 한번 제 그림을 그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A점입니다. 자, B점이 3,0. 좀 크게 그리겠다, 그쵸? B가 여기 있고, 이게 3. A,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아까 원의 방정식, 전피의 자체 방식이 어떻게 됐죠? x 빼기 4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4가 됐었죠.
그러면 4,0 중심이 4고 반지름이 2가 되니까 자 2와 그치 작을 줄 알았다 내가 좀. 자 이게 지름이 되는 거죠. 지름이 돼서 이렇게 참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P가 이렇게 쭉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P 자체가 이제 원인데 그랬을 때 이제 PAB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만일에 이제 PAB의 최대값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찍어보세요. 한 점 찍어서 PAB를 한번 보고 다른 점 찍어서 PAB를 한번 보세요. P를 몇 번 찍어가지고 몇 번 찍었을 때 거기에 각각에 대한 PAB 값을 보면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최대값이 나오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P를 여기다가 찍어보면 자 P를 여기다 찍어보면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서 요 각이 이렇게 가서 이 각이 PAB가 되겠지. 자 P를 여기 찍으면 어떻게 돼? 여기 찍으면 이렇게 가서 자 이렇게 가니까 이게 PAB가 되니까 어떻게 돼? 각이 커졌습니다. 그렇죠? 커졌고요. P를 여기다가 찍으면 PAB가 이렇게 가지. 그럼 어떻게 돼? PAB 각이 이 각이 되니까 어떻게? 각이 커지지. 점점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 각이 커진단 말이야. 근데 계속 커지느냐? 만약에 P를 여기다가 잡아. 여기다가 잡으면 이렇게 PAB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각이 다시 작아지는 거지. 점점 커지다가 점점 작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커지다가 작아지는 순간에 최대값이 나온다. 이 P가 이렇게 쭉 간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쭉 이렇게 점점 커지다가 딱 어느 순간에 갔다가 작아지겠지. 그게 언제냐면 그게 요 접할 때입니다. A에서 P까지 그었을 때 AP가 접선일 때 원에 접하는 접선일 때 이 각이 최대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넘어가면 다시 이제 각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이 접할 때란 말이야. 접할 때 최대면 접할 때 이 각은 어떻게 구하느냐. 접하면 중심에서부터 접점까지 연결하면 이게 좀 그림이 그렇다고 이제 일단은 믿고 보겠습니다. 이 접점이잖아. 그쵸? 접하니까 중심에서 연결하면 얘가 수직이 되는 거죠. 수직이 되면 직각 삼각형의 한 각을 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직각삼각형 한 각은 자, 요 길이가 반지름 2가 되고요. 자, 이 길이는 4가 되죠. 그럼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그려보면 이게 P가 되고요. 중심을 C라고 할까? 여기 C가 되고 요 점이 A가 되는 거지. 좀 뒤집어 놓은 거죠?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러면 요 거리가 4가 되고요. 자, 요 거리가 2가 되겠습니다. 요게 세타. 그러면 사인 세타는 얼마죠? 4분의 2, 2분의 1이 되겠지. 2분의 1이 되니까 세타 값은 몇 도? 30도다. 이렇게 해서 이 30도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 PAB의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말이죠. 물론 이제 이거를 가지고 내분점, 외분점을 찍어서 이제 지름을 찾아서 빠르게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는 건데, 그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시험 보기에 한 일주일 전, 2주일 전에 공부해도, 일주일은 좀 짧을 수는 있겠는데, 시험 치기 한 달 전에 그때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 문제 반복해서 유형을 풀면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여기서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뭔지를 알려주고 하는 게 아니야. 자체 의미를 가지고 이거를 그리고 여기서부터 자체 방식을 구하고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수학적인 능력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교재라든가 이런 찾아보고서 공식으로 딱 풀지 마시고 지금 내가 수업한 것처럼 자체 정의를 이해를 하고 자체 방식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PAB의 최대값을 쭉 움직여 가면서 그걸 찾을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돼야 진정한 1등급이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가라.